예, 우리 눈은 이제 카메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게 되면 제일 앞에서부터 카메라의 필터에 해당되는 각막이 있고요. 그 뒤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와 같은 홍채가 있고요. 그 바로 뒤에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가운데는 텅 빈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유리체라고 하고요. 눈의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있고, 시신경이 뇌의 CP질과 연결이 돼서 눈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물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각막을 통해서, 홍채를 통해서 이 수정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이 굴절이 돼서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고요. 이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CP질에 전달이 돼서 우리가 비로소 뇌에서 이 앞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눈 안에 있는 수정체에 단백질의 변성이 와서요, 이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체를 볼 때 희미하게 안개 낀 것 같이 보이게 되는 현상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예, 백내장의 원인은 크게 이제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천성 백내장은 엄마가 임신 중에 풍진을 앓았다든가, 염색체 이상인 다운 증후군이 있다든가, 아니면 갈락토즈 혈증이 있다든가, 이럴 때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가장 많은 것이 노화에 의한 노년성 백내장이고요. 그 외에 눈을 다치면 생길 수 있는 외상성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당뇨병이나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또 포도막염 후에 생길 수가 있고요. 망막 수술 후에 생기는 눈썹 수술 후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남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테로이드 안약을 남용할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60대에서는 50%, 70대에서는 70%, 80대에서는 100% 생기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예, 백내장 환자는 눈의 불편함이나 통증 같은 것이 없이 점차적인 눈의 시력 감퇴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혹 눈이 침침하거나 햇빛을 볼 때 눈이 부시거나 눈을 찡그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물체를 볼 때, 특히 한눈으로 볼 때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경 도수가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백내장에서 특징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명 현상으로서 어두운 곳이나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서 환한 빛을 보면 더 안 보이는 것을 주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환한 빛을 보면 눈동자가 축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이 주로 가운데에 있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되면 제일 심한 가운데로 물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안 보이는 현상을 주명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제2의 시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 이 수정체 주위에 있는 수분이 수정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근시가 돼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게 되는 현상인데요. 평상시에 돋보기를 끼고 가까운 것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독서를 더 잘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2의 시력이라고 하는데, 백내장이 더 진행이 되면 가까운 곳, 먼 곳 다 잘 안 보이게 되고요. 또 백내장이 너무 진행이 돼서 급성 녹내장이 되게 되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 백내장의 초기에는 우리가 안약을 넣거나 먹는 약을 복용을 해서 백내장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이런 약들은 백내장을 멈추거나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데요. 수술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탁된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심어 넣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 쓰던 수정체 낭외 적출술이라는 것은 각막을 약 10mm 정도 크게 열고 단단해진 수정체를 밖으로 밀어서 내보내고
인공수정체, 딱딱한 인공수정체를 그 자리에 넣는 수술이 수정체 낭의 적출술이고, 요즘은 초음파 유화 흡입술이라고 해서 각막에 3mm 정도의 작은 절개창만 내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조그만 절개창이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연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눈 안에 접어서 넣으면 눈 안에서 이렇게 펴지는 그런 특수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유화 흡입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절개창이 작기 때문에 수술 후에 염증도 적고 난시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수술 후에 바로 집에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력이라는 것은 각막, 홍채,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이 6군데에서 모든 구조가 다 깨끗해야 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에만 해당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내장 이외에 망막에 이상이 있다든가 뭐 유리체에 출혈이 있다든가 이런 다른 병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해도 시력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백내장 이외에 다른 데 이상이 없다면 백내장 수술만으로는 95% 이상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백내장을 제거할 때 수정체를 통째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다 가운데다 구멍을 뚫고요.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다 파먹고 제일 뒤에 있는 막만 남깁니다. 그 막을 훈황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수정체 섬유나 상피가 훈황으로 자라 들어가서 이제 증식을 해서 하얗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잘 보이다가 어느 순간 침침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후발성 백내장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야그 레이저라는 레이저가 개발이 된 이후에는 이 레이저로 외래에서 1, 2분 정도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나 비타민이 많이 든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스테로이드 제제는 함부로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밝은 날이 아닌 흐린 날에도 밖에 나가실 때는 챙이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으면 누구나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셔서 백내장이 있는지 또는 안압이 정상인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